은퇴 후의 삶, 우리 모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로운 시간을 꿈꿉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차가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남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원에서 이제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새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노후 설계를 돕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후 10년 만에 그 모든 자부심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한때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던 제 자신이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지독한 허기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며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정확히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크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돈의 가치와 흐름을 잘 안다는 그 오만한 자신감이 저를 망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1억 원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것 같은 거대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2주간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와 고급 리조트, 맛집 탐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짤한 바다 내음은 제게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에메랄드빛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제야 좀 사는 것 같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맛본 흑돼지 구이의 고소함과 갓 잡은 싱싱한 회의 달콤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서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등산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닐 때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시간도 체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용 등산화와 배낭, 고가의 방수 재킷까지 최신 장비로 갖추느라 3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주말마다 옛 직장 동료들과 근교의 이름난 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내밀어준 손을 잡고 함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을 뻥 뚫어 주었고 하산 후 등산로 입구 식당에서 마시는 5,000원짜리 막걸리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기울이는 막걸리 잔 속에 제 퇴직금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확인한 통장 잔고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직 후 불과 2년 만에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경비 150만 원, 등산 장비와 교통비, 뒤풀이 비용으로 쓴 돈 200만 원,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과 외식 비용으로 쓴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쓴다고 생각했던 푼돈들이 모여 거대한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지출을 줄여보려 애썼습니다. 등산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 보기 힘들다며 불러내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다 보면 또다시 수십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위로했던 것은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 다닐 때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연금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비와 기본적인 생필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 앞의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래도 아직 퇴직금 7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은행 동기였던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사업을 하며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에 작은 카페를 열고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넣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0%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카페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월세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원 출신으로서의 제 감을 믿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사실이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주는 그 깊은 정과 신뢰를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 중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 불어나면 지금의 힘든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종종 전화를 걸어 카페 인테리어가 멋지게 끝났다, 메뉴 개발도 완료됐다며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카페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놓인 나무 테이블과 의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손님이 끊이지 않겠구나 안심했습니다. 친구는 곧 손님들이 몰려들 거야. 1년 안에 투자금 회수는 문제없어 라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겠다는 단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곧 해결될 거야 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렸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야 겨우 연락이 닿은 친구는 울먹이며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없었고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4천만 원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든 걸 잃었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힘없이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 투자를 했을까? 친구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내 욕심이 문제였을까? 끝없는 후회가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투자가 실패한 뒤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끼던 등산화는 중고장터에 팔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간의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나오냐며 연락이 왔지만 돈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시장에서 파는 값싼 반찬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부터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급했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에서 그 돈을 빼고 나니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돈이 아까워 며칠씩 약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에서 보증금도 거의 없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이제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가던 날 낡은 짐을 정리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땅 밑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연금으로는 월세 50만 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겨울 점퍼는 팔꿈치가 다 해졌지만 실로 꿰매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떨어져 테이프로 붙여 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신발에 물이 셀까 두려워 예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잘하세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퇴직 후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식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은행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정년 퇴직 대신 계약직이라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지만 모든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으로 잠을 깨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800원짜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전기세가 아까와 TV는 켜지 않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제게 약값 3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반으로 쪼개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러다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퇴직 후 너무 안일하게 돈을 썼던 걸까? 친구의 말을 무턱대고 믿었던 게 잘못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던 내가 정작 내 돈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제 실패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퇴직금 1억 원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번 잃은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달아빠진 신발 때문에 저는 오늘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방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은 저와 다른 길을 걷기를,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은퇴 후의 삶, 우리 모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로운 시간을 꿈꿉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차가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남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원에서 이제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새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노후 설계를 돕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후 10년 만에 그 모든 자부심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한때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던 제 자신이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지독한 허기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며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정확히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크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돈의 가치와 흐름을 잘 안다는 그 오만한 자신감이 저를 망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1억 원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것 같은 거대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2주간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와 고급 리조트, 맛집 탐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짤한 바다 내음은 제게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에메랄드빛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제야 좀 사는 것 같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맛본 흑돼지 구이의 고소함과 갓 잡은 싱싱한 회의 달콤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서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등산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닐 때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시간도 체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용 등산화와 배낭, 고가의 방수 재킷까지 최신 장비로 갖추느라 3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주말마다 옛 직장 동료들과 근교의 이름난 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내밀어준 손을 잡고 함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을 뻥 뚫어주었고 하산 후 등산로 입구 식당에서 마시는 5,000원짜리 막걸리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기울이는 막걸리 잔속에 제 퇴직금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확인한 통장 잔고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직 후 불과 2년 만에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경비 150만 원, 등산 장비와 교통비, 뒤풀이 비용으로 쓴 돈 200만 원,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과 외식 비용으로 쓴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쓴다고 생각했던 푼돈들이 모여 거대한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지출을 줄여보려 애썼습니다. 등산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 보기 힘들다며 불러내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다 보면 또다시 수십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위로했던 것은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 다닐 때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연금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비와 기본적인 생필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 앞의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래도 아직 퇴직금 7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은행 동기였던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사업을 하며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에 작은 카페를 열고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넣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0%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카페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월세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원 출신으로서의 제 감을 믿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사실이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주는 그 깊은 정과 신뢰를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 중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 불어나면 지금의 힘든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종종 전화를 걸어 카페 인테리어가 멋지게 끝났다, 메뉴 개발도 완료됐다며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카페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놓인 나무 테이블과 의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손님이 끊이지 않겠구나 안심했습니다. 친구는 곧 손님들이 몰려들 거야. 1년 안에 투자금 회수는 문제없어 라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겠다는 단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곧 해결될 거야 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렸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야 겨우 연락이 닿은 친구는 울먹이며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없었고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4천만 원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든 걸 잃었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힘없이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 투자를 했을까? 친구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내 욕심이 문제였을까? 끝없는 후회가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투자가 실패한 뒤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끼던 등산화는 중고장터에 팔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간의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나오냐며 연락이 왔지만 돈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시장에서 파는 값싼 반찬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부터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급했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에서 그 돈을 빼고 나니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돈이 아까워 며칠씩 약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에서 보증금도 거의 없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이제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가던 날 낡은 짐을 정리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땅 밑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연금으로는 월세 50만 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겨울 점퍼는 팔꿈치가 다 해졌지만 실로 꿰매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떨어져 테이프로 붙여 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신발에 물이 셀까 두려워 예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잘하세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퇴직 후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식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은행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정년 퇴직 대신 계약직이라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지만 모든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으로 잠을 깨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800원짜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TV는 켜지 않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제게 약값 3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반으로 쪼개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러다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퇴직 후 너무 안일하게 돈을 썼던 걸까? 친구의 말을 무턱대고 믿었던 게 잘못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던 내가 정작 내 돈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제 실패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퇴직금 1억 원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번 잃은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달아빠진 신발 때문에 저는 오늘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방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은 저와 다른 길을 걷기를,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은퇴 후의 삶, 우리 모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로운 시간을 꿈꿉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차가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남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원에서 이제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새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노후 설계를 돕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후 10년 만에 그 모든 자부심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한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한때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던 제 자신이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지독한 허기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며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정확히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크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돈의 가치와 흐름을 잘 안다는 그 오만한 자신감이 저를 망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1억 원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것 같은 거대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2주간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와 고급 리조트, 맛집 탐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짤한 바다 내음은 제게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에메랄드빛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제야 좀 사는 것 같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맛본 흑돼지 구이의 고소함과 갓 잡은 싱싱한 회의 달콤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서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등산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닐 때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시간도 체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용 등산화와 배낭, 고가의 방수 재킷까지 최신 장비로 갖추느라 3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주말마다 옛 직장 동료들과 근교의 이름난 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내밀어준 손을 잡고 함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을 뻥 뚫어주었고 하산 후 등산로 입구 식당에서 마시는 5,000원짜리 막걸리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기울이는 막걸리 잔 속에 제 퇴직금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확인한 통장 잔고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직 후 불과 2년 만에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경비 150만 원, 등산 장비와 교통비,
뒤풀이 비용으로 쓴 돈 200만 원,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과 외식 비용으로 쓴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쓴다고 생각했던 푼돈들이 모여 거대한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지출을 줄여보려 애썼습니다. 등산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 보기 힘들다며 불러내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다 보면 또다시 수십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위로했던 것은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 다닐 때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연금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비와 기본적인 생필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 앞의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래도 아직 퇴직금 7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은행 동기였던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사업을 하며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에 작은 카페를 열고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넣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0%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카페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월세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원 출신으로서의 제 감을 믿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사실이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주는 그 깊은 정과 신뢰를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 중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 불어나면 지금의 힘든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종종 전화를 걸어 카페 인테리어가 멋지게 끝났다, 메뉴 개발도 완료됐다며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카페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놓인 나무 테이블과 의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손님이 끊이지 않겠구나 안심했습니다. 친구는 곧 손님들이 몰려들 거야. 1년 안에 투자금 회수는 문제없어 라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겠다는 단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곧 해결될 거야 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렸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야 겨우 연락이 닿은 친구는 울먹이며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없었고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4천만 원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든 걸 잃었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힘없이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 투자를 했을까? 친구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내 욕심이 문제였을까? 끝없는 후회가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투자가 실패한 뒤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끼던 등산화는 중고장터에 팔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간의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나오냐며 연락이 왔지만 돈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시장에서 파는 값싼 반찬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부터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급했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에서 그 돈을 빼고 나니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돈이 아까워 며칠씩 약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에서 보증금도 거의 없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이제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가던 날 낡은 짐을 정리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땅 밑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연금으로는 월세 50만 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겨울 점퍼는 팔꿈치가 다 해졌지만 실로 꿰매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떨어져 테이프로 붙여 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신발에 물이 셀까 두려워 예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 잘하세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퇴직 후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식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은행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정년 퇴직 대신 계약직이라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지만 모든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으로 잠을 깨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800원짜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전기세가 아까와 TV는 켜지 않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제게 약값 3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약을 반으로 쪼개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러다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퇴직 후 너무 안일하게 돈을 썼던 걸까? 친구의 말을 무턱대고 믿었던 게 잘못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던 내가 정작 내 돈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제 실패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퇴직금 1억 원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번 잃은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달아빠진 신발 때문에 저는 오늘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방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은 저와 다른 길을 걷기를,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은퇴 후의 삶, 우리 모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로운 시간을 꿈꿉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차가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남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은행원에서 이제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새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노후 설계를 돕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후 10년 만에 그 모든 자부심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